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때론 교감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웃는 모습만 보아도 괜히 덩달아 행복해지고 불안한 마음도 똑같이 들 때도 있고요. 또 남이 슬퍼하는 모습에서 또 같이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누군가가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고통이 함께 느껴지시나요? 별로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왜 이런 표정을 짓는지 아시면, 그 내용을 아시면 무척 공감이 되실 겁니다. 사실 새끼 발가락을 찧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확 공감이 되시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공감, 동정, 교감의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요. sympathy라고 합니다. 접두어 see는 함께, together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seeing과 seem은 똑같은 것인데요. BMP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는 seem을 사용합니다. 그냥 단순히 발음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진 겁니다. 어근 path는 feel, 감정의 뜻입니다. 합해보면 이제 함께 느끼는 감정이 되죠. 그래서 sympathy는 공감, 동정, 교감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sympathy의 형용사형은 그 sympathetic입니다. sympathetic. 동정어린, 연민의 이런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접두어 seem을 떼면 pathetic만 남게 되죠.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불쌍한, 한심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You're so pathetic. 너 참 딱하다. 이런 뜻입니다. You are so pathetic. Why can't your son just play with his doll? 근데 이게 정말 슬픈 일을 당한 사람한테, 그런 불쌍한 사람 앞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그때는 I'm sorry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그것이 또 바로 sympathy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you're so pathetic 이런 표현은 보기에 좀 너무 안쓰럽거나 뭔가 좀 한심해 보일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You're so pathetic. Why can't you just accept it? We're winning. 그 스스로에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I'm so pathetic. 나 왜 이래? 정말 나 한심하다. 또는 내 신세가 처량하다. I'm so pathetic. 이럴 때도 씁니다. I'm so pathetic. I'm so pathetic. sympathy의 반대말은 antipathy라고 하는데요. 반대라는 말을 가진 anti, 접두어가 있고요. path는 감정, 반대의 감정, 즉 반감이 되겠습니다. antipathy, 반감. 예를 들어 이제 내 친구가 감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 주려나 하고 이제 은근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눈치를 채고 감을 주긴 주는데 하나도 아니고 굳이 그걸 반을 잘라서 반만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반감이 생기죠? 친구에게도 반감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antipathy는 반감, 반감. sympathy의 반이어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symphon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ymphony. 여기서 funny는 소리라는 뜻을 가진 phone에서 나왔는데요. 우리가 telephone, 전화기에서 알 수 있듯이 텔레는 먼, phone은 소리, 즉 먼 곳에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합해보면 seem은 함께, funny는 소리, 즉 함께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포니가 우리말로는 교향곡이라고 하죠. 이 교향곡의 한자에 그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귈교의 울릴 향인데요. 음향할 때 향, 소리가 서로 사귀듯 어울리는 음악. 알고 보면 아주 시적인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자, 이 심포니라는 단어에서 sim을 떼고 이제 같다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 homo. sim은 함께지만 그 homo는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homo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phone이 사운드라고 했죠. 소리. 그래서 homophone은 같은 소리라는 의미를 가진 동음이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음이어의 특성을 활용한 말장난을 바로 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원을 이용한 단어 학습법 외에 이 펀을 이용한 단어 암기법도 있는데요.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죠. 동음이어를 이용한 그런 말장난을 통해서 단어를 외운다는 것인데 이를 폄하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어떨 땐 이 펀의 방법이 어원보다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한 번은 제가 현장 강의를 하다가 coniferous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coniferous tree가 이제 침엽수라는 뜻인데
그 어원으로 설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단어였죠. 물론 이제 needle leaf tree라는 그런 쉬운 표현이 있긴 한데, 그럼 일단 이 단어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설명은 해야 했죠. 그래서 이 cone, 방울 열매를 fur, 뭐 품고 있는 그런 국과식물인데, 국과식물이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식물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coniferous는 그냥 뭐 coniferous, 꽃잎벌에서 침엽수다라고 했습니다. coniferous, 꽃잎벌에서. 아재 개그다 보니까 뭐 학생들의 반응은 뭐 당연히 싸했죠. 뭐 얼마나 썰렁했는지, 뭐 어떤 학생들은 뭐 일어나서 에어컨 끄고, 한여름인데 뭐 담요 꺼내고, 뭐 다음날 학원 안 나오고, 이민 갔다는 말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학생들이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른 지금도 소나무 같은 나무를 보면 coniferous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꽃잎펄에서 침엽수. 지금은 고마워하더군요. 하여간 이제 이상하리만큼 상당히 오래가는 펀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람직한 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잎펄에서 coniferous의 조합은 이 두 발음 간의 싱크율이 높고, 그 침엽수의 퍼런 색감도 담고 있다 보니 상당히 인상 깊은 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권장할 만하죠. 또 한 예를 들어 voyage라는 단어가 있죠. 특히 배를 타고 가는 항해를 voyage라고 하죠.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섬이 보이지, voyage. 이것도 초급 펀으로는 뭐 괜찮은 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단어 catastrophe를 볼까요? 이제 참사, 재앙, 이를테면 대홍수 같은 그런 재앙의 뜻인데요. 큰 홍수가 이제 모든 것을 갖다 쓸어비는 바람에 참사가 났다. catastrophe, 참사. 이 갖다 쓸어비라는 어감에 이제 갖다 쓸어버린다는 그런 참사, 재앙의 이미지가 이제 겹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또한 뭐 괜찮은 펀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펀이라는 것에 너무 심취하면 그 아재 개그로 빠질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손가락 같은 쉬운 단어도 이제 굳이 하게 되는데, 손가락 영어로 뭐죠? finger. 그럼 주먹은 unfinger. finger, unfinger. 이렇게.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사과드립니다. 하여간 이제 이런 부작용만 좀 경계하시고요. 자, 이번엔 좀 진지하게 예를 들어서 mortgage라는 단어를 볼까요? mortgage는 저당, 담보대출 이런 의미인데, 모기지론 할 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또 이거 외우려고 또 내 담보는 모기지, 모기 주고 돈을 빌렸지. 이렇게 외우면 펀으로는 재밌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모기지, 뭐가 모기지?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정작 저당, 담보대출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방법이 기억 과정에서 오히려 중간 과정이 하나 더 끼어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이 될 수도 있죠. 어원상으로 보면요, 그 mort는 죽음입니다. gage는 맹세고요. 그래서 죽음을 맹세하고 빌린 거라 꼭 갚아야 하는 것이 담보대출. 유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가급적 어원으로 이해하고 외워야 합니다. 각설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다음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ymmetry. sym은 함께, 그 metry는 측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나무들이 있습니다. 침엽수라고 할까요? 뭐였죠? coniferous tree. coniferous tree들이 길가에 쭉 심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들의 길이와 간격이 모두 똑같습니다. 측정해보니 나무들이 모두 함께 하나같이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symmetry는 대칭의 의미입니다. 나무를 대칭이 되게 심어서 그렇죠. 그래서 대칭되게 나무 심어 나무. 나무는 추리니까 심어 추리, symmetry, 대칭 symmetry.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펀을 이용한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또 sim으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ynopsis. 어떤 작품의 줄거리, 뭐 요약본, 뭐 개요 이런 뜻인데요. 어근 apsis가 sight, 즉 시력, 시각과 관련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안경점 같은 데 보시면
간판이나 이제 입구에 optical store라고 많이들 붙여놓고 있는데 여기서 opt가 바로 apsis와 마찬가지로 보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apsis에 seen을 붙여보면 그 함께 보기의 뜻이 됩니다. 글의 양이 많아서 뭐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함께 seen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즉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보려면 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인 것, 요약본, 개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ynopsis, 개요, 줄거리, 요약본.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심포지엄. 심포지엄은 그 토론회 같은 행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근데 원래 어원상으로는 퍼지엄이 퍼시스, 마시다의 뜻이기 때문에 심, 함께 마시다. 즉 향연의 뜻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함께 이제 향연을 즐기면서 뭐 토론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하는 그런 행사를 또 심포지엄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심포지엄 간다고 나가면서 술 한잔 하고 이제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어려운 단어가 많았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